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2장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그 관청에 대한 내용까지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건축법을 제외한 우리 시험공법 6개 중에 5개 법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죠. 뭐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그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건축법은 기속행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요건대로만 요건대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 정책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에요. 한 발 더 나가서 50만 이상 대도시장에게 권한 준다. 대도시장 따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들어갈 뿐이에요. 시군 시장군수구청장 가장 말단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청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법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관청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장 건축허가에서는 뭐 거의 뭐 2문제 이상씩은 꼭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권자 1절에 1번 건축허가권자에서는 1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자, 먼저 그 그림을 보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건축허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습니다만 중요한 초점 아니고요. 기속행위라고요. 그래서 가장 말단,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는 그러니까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더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대형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시험에 8번이나 나왔어요. 자, 보시죠. 21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런데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공장과 창고는 건물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공장에서는 산업안전사고, 창고에서는 화재사고가 주된 초점이니까 그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모든 곳에서는 다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는 거지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 없죠. 시장군수가 알아서 허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모든 건축허가는 다 시장군수가 하지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 도지역에서, 즉 시군지역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큰 틀이고, 그러니까 이상 내용과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이제 361조경 1-1번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1-10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일선에서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작은 1번.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작은 3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손대서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도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 뭐 10분의 3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장난이야. 큰 초점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그래서 구청장,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지역은 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무조건 시장밖에 허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1번 공장, 작은 2번 창고.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는 거고요. 작은 3번
그러니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앞뒤 얘기가 복잡합니다. 거기까지 또 갈 일은 별로 없고요. 1-3번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승인을 안 내주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자루는 도지사가 잡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다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 21층 10만 이상으로 공장, 창고 제외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즉 30층짜리 건물들이 자주 들어섭니다. 그래서 직접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지만 도시군 지역에는 많지 않으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처리를 한다. 2번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작은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모든 숙박시설, 유락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에서 지정 공고한 곳에 규모가 없죠. 규모가 없으니까 1층짜리라도 1제곱미터짜리라도 위락, 숙박은 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환경 수질보호, 산토끼 보호하자. 토끼 새끼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 교육환경, 사람 아이들도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찌그만 것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이상까지 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되는지까지를 다 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굵은 2번 신고대상 건축물, 2-1번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작은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내요. 그러니까 88, 64, 99, 81, 19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러니까 99, 81, 100제곱미터도 안 되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 85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었든 작은 건물을 지었든 쓰다 보면 아이고 이만큼 더 있으면 좋겠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85 이내 증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찌그만 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 작은 3번 지역에 관계없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다음 4번이요. 그러니까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주유구조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대수선. 한 개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증설도 해체도 변경도 아니고 수선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 3, 4. 먼저 깊게 가면 좀 귀찮아지는 거죠. 2번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3번은 전국 어디든 소규모 건축물의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이요. 대수선. 크게 손댑니다. 어떤 걸요? 요따만한 것을요. 작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거니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4번은 전국 어디에서든 어느 대규모라 하더라도 대수선 가운데 증설도, 해체도, 변경도 아니고 수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구분되게 되는데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좀 낫습니다. 다음에 5번이요. 그 밖에 소규모로 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5-1번 표준 설계에 따라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 규모가 주위 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표준 설계도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서 확정 발표한 도면입니다. 누구라도
그 도면 시군구에 가서 보급돼 있고 가서 누구라도 받아서 나 이대로 짓겠다. 그럼 관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그대로 지었는지 나중에 검사하면 되는 거죠. 5-2번 건축물 높이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위로 조금 올린다고요. 5-3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10 곱하기 10 대한민국에서 자기 땅 확보했으면 큰일 나신 거죠.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5-4번 농업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적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가 있습니다.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400 이하. 5-5번 기흥리은 디귿지역에서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조그만 공장 5.2 공장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공장 5.2 공장 오이도 수경재배 요즘에 식물공장이라고 하죠. 5.2 공장 그 수경재배 식물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당연히 사전 허가받 끝에 괄호요.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사전 신고이고요. 동그라미 3번 곧 보겠습니다만 허가받았으면 1년 내 건축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고했어도 1년 내 건축에 착수해야죠. 법이 계속 기준이 바뀌니까요. 괄호 동그라미 3번에 괄호 둘째 줄 괄호 허가받은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본문요.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는요. 그 법령 규정에 좀 미비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번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그다음에 5-3번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이 있죠. 그 표의 둘째 줄이요. 5-3번 100제곱미터의 건축에 5가지가 있잖아요. 100 이하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줄이요. 85 이내의 증기재축은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5-3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 취지 자체가 그 표의 5째 줄이요. 5-3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은 신축에 초점을 두고 있고 1번 85 이내의 증기재축은 증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법 규정의 미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요. 이제 2-2번 고층 건축물 등 이제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그 그림 아래 표를 보시면 고층 건축물의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어요.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아니면 높이 120m 이상을 얘기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을 얘기하고요.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30층 이상이긴 한데 초고층은 안 되는 거예요. 50층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즉 30층부터 49층을 얘기합니다. 그냥 30층, 50층이면 됐죠. 고층에 초고층, 준초고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된 기타 요건들은 우리 시험에는 크게 초점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고층에 초고층이 있고 준초고층이 있다는 거죠. 중형 차는 중형차가 아니죠. 차들이요. 세금 매기는 차에 그 자동차세 매기 위해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승용차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가끔 준중형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디 상표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아반떼나 K3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준중형은 중형이에요? 아니에요? 중형이면 그냥 중형이라고 하겠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차 크기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또 그렇게 바라보고 또 거기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준중형, 소형입니다. 중형이 아니라고요. 소형인데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티코보다는 크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소형인데 티코보다는 크다. 근데 이 얘기를 빼고 나는 티코보다는 크다. 준중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준초고층, 초고층은 아닌데 그래도 초고층에 가깝다. 그런 얘기인 거죠. 2-3번에 또 다중 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비교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냥 그 요건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둘 중에 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에 된 건축물 28가지 중에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16층 이상도 있고요. 가번에 가다실번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은 코끼리 사자 보러 가는 곳은 제외하고요. 가다시번 종교시설, 가다시3번 판매시설, 가다시4번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가다시5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가다시6번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6가지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있고요. 그 6가지요. 그러니까 판매시설,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 그러니까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객용 시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이 있죠. 판문점 가면 여관 쫑 나는 거죠. 판문점 지나서도 여관이 계속 있어요? 없잖아요. 판문점에 무슨 남북회담 하러 가는 사람들 거기서 주무실지도 모르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여관 필요할 수 있죠. 판문점까지는 있지만 그 뒤로는 없어요. 판문점 여관 쫑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28가지 중에 뭐가 됐든 간에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아니라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가 있는데 굵게 밑줄 한 걸 빼면 위하고 똑같죠. 28가지 중에 그 6가지 판문점 여관 쫑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결국 4,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다른 6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른 6가지가 굵게 밑줄 6가지요.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이 무슨 아주 세부적인까지 깊게 가진 않으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다.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가지가 있다. 거기까지면 됐지. 그러니까 그걸 아주 깊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1권은 가시자고요. 읽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설을 말씀드리면 그 아래 표가 4줄이 있고 옆으로 4칸인데 셋째 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표에 두 번째 칸이요. 15층 이하로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준다중이용이 되는 거죠. 16층 이상이면 그냥 다중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이 됩니다. 넷째 줄이요. 교육연구시설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층 아래로 이하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그러니까 16층 안 되는 걸로 5,000제곱미터, 만제곱미터, 그러니까 10만제곱미터도 준다중이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요건들 구분을 읽으실 줄 아냐, 그것만 하시면 됐지. 그 세부적인 가닥까지 그 아래 표까지를 다 외우셔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러이러한 건축물의 분류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합니다. 굵은 3번 건축허가권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3-1번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 축조하려면 건축물 소유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허가받지 않고 협의하는 게 원칙이다는 거죠. 법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에서 국민이 이러저러한 법들을 지키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거죠. 그 규제의 대표적 형태가 허가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 거죠. 국민 개인이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 거지.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관청끼리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마지막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아요.
위 규정에 의해서 협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건축물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사도 받지 않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3-2번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근데 아까 처음에 건축법의 목적 자체가 안전, 기능, 환경, 미관 등까지를 다 따지는 거였죠. 그것까지도 다 따져서 허가를 하는 거니까 요것들도 다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안전에는 무너지는 안전만 있는 거 아니죠.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둥 두께를 아무리 두껍게 해왔다 하더라도 불허가 때릴 수 있다고요. 1번 유락시설, 숙박시설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제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상시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만의 목적이 아니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집무, 회사 사무실이요. 작업,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 작업 현장이요. 집회, 구청 강당이요. 오락, 나이트클럽이요. 그 밖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모든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이란 주거공간을 말한다. X.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도 여기에도 있었습니다만 골칫거리 두 가지요. 위락, 숙박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환경도 따지자고요. 두 번째요. 비만 오면 침수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에 주거용으로 쓰게 하면 비가 오면 잠겨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주거용. 큰일 나잖아요. 아니면 속 터져 주거용.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3-3번 건축허가와 착공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건축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지 맘대로 하나요? 다 허가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길래요? 신도시 만드는 곳이요.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곳이요. 거기는 건축하게 해봤자 그것도 얼마 기간도 안 돼서 사업 들어가고 다 돈 주고 사서 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건축을 못하게 해서 뭘 막는 거예요? 허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허가는 다른 것과 다르게 기속행위잖아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칠판 이쪽을 보시죠. 허가권자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부 장관은 허가도장을 찍을 수는 없죠. 찍을 수는 없지만 아랫사람 거 뺏을 수는 있습니다. 도지사 역시 허가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 아랫사람 것을 뺏을 수는 있죠. 위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아니면요. 그러니까 아예 위에서 도장을 뺏어야 되는 거죠.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제일 윗사람 누가고요? 국토부 장관. 시군구의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위에서 아랫사람의 도장을 뺏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그다음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그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시군구는 허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도장을 뺏는 거예요. 관청 다시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특 빼고요. 시군구가 있죠.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군구가 있죠. 시군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이 허가권자입니다. 시군구가 허가권자이죠. 이 사람들 것을 당신들 것 싹 내놔. 제일 위에서 누가 다 뺏는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뺏는다고요. 당신들 것 내놔. 당신들 것도 내놔. 누가요?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에서 도장을 뺏는다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아랫사람 것을 뺏는 겁니다.
허가만을 뺏는 것 갖고는 안 되죠. 곧 보겠습니다만 1년 내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개월 전에 나는 그럴 줄 알고 어찌고저찌고 1개월 안에 허가받아 찌롱 그 사람 놔두면 11개월까지는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허가받은 사람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착수는 안 했고요. 허가받은 사람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연동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보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건축허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는 표의 첫째 줄이요. 국토계획법에서도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법에서 토지건축물이잖아요. 환권여, 그 쪽수 증가, 토지등 소유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칸요. 건축법에서 건축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에 이 표가 지금 4줄짜리 표라고 하면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국토계획법과 정비법은 그 허가가 재량행위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도 상급청도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칸 건축법은 지속행위죠. 요건 갖고 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니까 허가권자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표의 넷째 줄은 뭐 편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2년요. 두 번째 칸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3년 플러스 1년요.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3-4번요. 허가 취소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우선 넘어가서 보시면 368조 위에서 넷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참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5장에서 보시는데 그 중개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그래서요.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공법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 공법에서는 그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먼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가면 그 뭐 표를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368쪽 다섯째 줄에 있는 표예요. 공법 전체에서도 허가받은 개인이 뭔가 문제 잘못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엄청 많아요. 모든 허가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법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군데입니다.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법 완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공법 전체에서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표는요. 허가받았으면 착수해야죠.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10년 묵은 허가증, 15년 묵은 허가증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새 법에 맞게 해야 되죠. 오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표의 세 번째 칸 허가를 받았으면 세 번째 칸 2년 내 착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착수해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1년 내 허가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인데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 기준이 계속 바뀌고 새 법에 맞춰서 가라. 착수 두 글자니까 2년이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주택법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한참 다들 뭐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있어도 그러니까 주택 분양이 잘 돼도
건설회사들은 항상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앵앵앵도 안 되고요. 우리 힘들어요. 봐주세요. 에에에앵. 그래서 5년 동안 착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고 5년 내 착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건축법은 1년, 주택법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틀을 잡아두고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1, 2, 3, 4가 복잡해요. 1-1번.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1-2번은 셋째 줄에 일자리, 세 글자, 3년여. 경제 어려운데 공장 만든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찌고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등 대부분은 착수가 2년이라고요. 착수 2년. 공장 만드는데 그 땅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농지전용 도장까지가 얹어져 있는 공장 건축에 대해서는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1-4번.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플러스 1년.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 허가받은 날부터 위 기간 내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착수는 했지만,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럼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철골 빨갛게 녹슬어 있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비빈다고 붙는 거 아니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취소해야 된다. 새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출판 여기요. 아까 허가 받았으면 지금 보셨듯이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신고했어도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아까 있었죠. 동그라미 3번. 위반 건축물은 그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적발 시점도 천차만별이죠. 위반 정도나 적발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공사 중지를 때릴 수도 있고,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명령 때릴 수도 있고, 사용금지 명령을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요. 칠판 다시 보시죠. 이쪽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또 도지사 승인받는 경우까지 해서 허가권 행사에 대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허가와 신고, 이건 뭐 간단한 용어였고요. 관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제2절 용도 변경이요. 우리 이제 그동안 앞에서 이제 보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전국 별별 바닥들이 있습니다. 바닥들이 있는데 그것을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로 묶어놨죠. 용도 변경이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노래 연습장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 들어옵니다. 노래 연습장도 2종 근린생활시설, 삼겹살집도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에 김밥집 있었는데요.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거기에 학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시설, 큰 학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김밥집 3개가 있었는데 김밥 3개를 다 털어갖고 큰 학원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용도 변경. 그런데 이 130가지 종류 간의 변경은 130 곱하기 129, 그 가지수가 몇백 가지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만 가지가 되는 거죠. 뭐 2만이 훨씬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27가지로 바꾸는 거니까 그것이 28 곱하기 27, 700가지가 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비해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9가지 시설군, 안전시설 기준으로 9가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시설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냥 시설군이라고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안전시설이고, 그
그 건물 바닥에서 어느 정도 무게를 버티냐라고 하는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제 이 내용을 숙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9가지의 앞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9가지의 이름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요. 9가지 중에 5번째 있는 그러니까 영판다운숙. 그러니까 그것만 해두시면 그러니까 이쪽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먼저 시설군 9가지의 앞글자예요. 그러니까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가 있습니다. 이르며 자동차, 산업, 전기시설군이 아니라 전기통신, 문화가 아니라 문화집회, 그러니까 영업, 교육이 아니라 교육복지, 그러니까 근린, 주거가 아니라 주거 업무, 시설군이 있습니다. 이름까지를 알아두셔야 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이름에 담겨있는 비싼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요거 하나요. 그러니까 영판다운숙입니다. 영업시설에 그러니까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용도는 물론 이제 다중생활시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부입니다만 아무튼 이상 4가지는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이죠. 운수시설은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숙박, 위락과 숙박이 계속 골칫거리지만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문화집회시설,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고 숙박시설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판다운숙,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입니다. 그러니까 헬스클럽에서 통통 뛰는 윤숙이지 트럭 몰고 다니는 윤숙이가 아닌 거고요. 위락과 구분된다. 나머지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내용은 표의 첫 번째 칸이요. 여기는 안전시설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편하게 얘기해서요. 엄밀하게는 바닥 면적에서 버텨야 될 무게지만 뭐 예를 들면 얘는 9개를 갖춰야 된다. 얘는 5개를 갖춰야 된다. 얘는 1개를 갖춰야 된다. 뭐 보자고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만 할 수가 있죠. 올라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5개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 필요한 걸로 갈 때는 문제가 없죠. 내려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같은 시설군에서는요. 그러니까 운동을 숙박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같은 시설군이니까 문제는 없죠.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용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건축물 대장에 아까 용도가 써져 있는 거 보셨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건축물 대장에 2층 1000제곱미터 숙박 운동시설, 2층 1000제곱미터 숙박시설로 바꿔야 되잖아요.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든 거예요. 산에서 자로 올라가든 기에서 자로 올라가든 내려가는 거 모든 거예요. 신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신청한다 까지가 있죠. 9가지요. 자산 전문 영교군 주기, 이르며, 그 다음에 영판다운수이면 됐습니다. 자, 문장 보시죠.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1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특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2-2번. 동일시설군 내에서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괄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가운데 건축물 각 바닥에 용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2-3번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용도, 그 용도 안에 있다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앞쪽에 주거 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깍두기 들어가는 큰 집, 교정 군사시설, 큰 집이니까 주거에 들어와야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바꾸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공동주택 내부에서야 공동주택이라고 대장에 써져 있잖아요. 그걸 공동주택으로 바꾸니까 대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문장형 동그라미 2-3번 점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다음에 점 국토계획법 그와 관계법령에서 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어려우니까 어느 가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좀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허가 신고 동그라미 3번까지 보고 요거 추가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3번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 즉 오르락 내리락 모든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점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 104호개가 되는 거죠. 104호개. 뭐 사후 어디 외국에 출장 갑니다. 장모님이 고추장 맛있게 볶아주시면서 씩 웃으시죠. 사후 갔다 오는 길에 104호개. 그러니까 굿자, 팔에 가면 네 집동 104호개인 거죠. 104호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표는 그 위에 썼던 동그라미 2-3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에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가 4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요. 그 종류 중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면 네 번째 칸이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거죠. 용도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니까 용도가 바뀌니까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세 번째 칸에서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꾸면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바꿀 게 없죠. 공동주택 그대로니까 바꿀 게 없는 겁니다.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가 요즘 뭐 경제가 어렵고 가게들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중개 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가설 건축물은 3년 쓰고 버릴 것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에는 허가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시설 부지나 시설 예정지에 짓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니까 즉 시설 부지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층 이하로 하고요. 3층 이하로 하고요. 또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뭐 얘는 더 얘기할 그 규모를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3년 이내로 한다. 거의 뭐 1층짜리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장 보면서 가시죠.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특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계획법에서도 시설 부지에는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건축하게 안 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는 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 뭘 떠올려 볼 수가 있냐면 그 송강호 씨 아세요? 그 송강호 씨 집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냥 편하게 할 때는 송강호네 집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송강호 씨도 연세가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송강호 씨 집을 떠올려 보자고요. 송강호 씨 어디 살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영화 괴물이요. 영화 괴물에 나왔던 한강극과 매점을 떠올려 보자고요. 한강공원 내 매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강공원이잖아요. 공원이니까 뭐예요? 시설부지에 있잖아요. 아무나 가서 한강공원에다 나도 뭐 건물 짓는다 그리고 오징어 팔면서 우리 집은 오징어 다리 10개 다 꼭 다 드려요. 그 2개 안 띄어 먹어요. 송강호 씨는 그 오징어 다리 그 중에서도 긴 거 2개 띄어 먹다가 변희봉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그 한강공원 매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죠.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고 2년 지나도록 사업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준수할 것. 그건 이제 국토계획법 얘기니까 여기서는 빼고요. 국토계획법에 그거 있었습니다.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가공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요. 이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거고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 3층이야. 그 집 뭐 얼마나 컸어요.
단층 집이었잖아요. 3층 이하이고 3-1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콘크리트 들어가면 100년이라고요. 100년짜리 안 되죠. 3-2번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이게 3년 후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3년 이내일 것. 다 사업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섭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송광 씨 그 오징어 아무튼 다리 두 개는 띄어먹더라도 구울 때 그 어디 뭐 가스 렌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구운 거죠.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쉽게 들어서 옮기는 건데 이거 할 때마다 파이프 다 들어와 있으면은 공사가 커지는 거잖아요. 3-4번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리고 잠깐 쓰자는 거지 특별한 사람만 혜택 받는 거지 그거 팔아먹을 수는 없죠. 동그라미 3번 기간이 다 차가면 얘기 알려주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가수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관청에서 기간 다 차갑니다. 준비하세요.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에 알리면 얘는 처음에 지을 때도 허가, 연장도 허가니까 연장 허가 관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죠. 14일 전까지 넣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따로 없었잖아요. 즉 시설부지가 아닌 곳에서 세부구, 응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자는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한 후 작공한다. 동그라미 2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역시 3년 이내로 하고요. 동그라미 3번 역시 서비스 30일 전까지 알려주면 얘는 처음에 지을 때도 신고, 연장도 신고니까 관청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만료일 7일 전까지 특특 시군구에게 연장 신고한다. 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그 15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 갖고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보시지 않아도 큰 지장 없겠습니다. 3번 특례 공장이죠. 일자리 공장입니다. 공장은 절차 밟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연장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 연장 허가 신청 신고 없이 기존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용도 변경과 가설건축물까지가 있었고요. 용도 변경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권자에서 허가권자도 나오고 허가권 행사도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이 세 대목 허가권자, 허가권의 행사, 용도 변경 이 각각 내용들 다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건축 절차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